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함께해봐요 스프링 이벤트 인터넷 진행자 박성훈이고요. 현재는 10년차 백엔드 개발자이고, 지금은 쿠팡 리테일 엔지니어링 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만들어 볼 거는 이벤트 발행 및 구독 시스템이에요. 여러분들 이벤트 기반으로 개발해 보신 분들 계신가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카프카를 이용해서 개발해 보신 경험들이 많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만들 것은 동일한 JVM 내에서 이벤트를 발행하고 구독하는 기능입니다. 이벤트를 통한 느슨한 결합을 구현해보고 싶으신 분, 그리고 스프링 이벤트 인터널의 구현 방식을 알고 싶으신 분, 누구나 이 세션을 들으실 수 있어요. 또한 이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다음의 목표들을 달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벤트 발행 구독 방식을 직접 구현해보면서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지 이해해보고요. 두 번째는 비동기로 이벤트를 구독하는 방법을 배워볼 거고요. 세 번째로는 DB 트랜지션이 커밋된 이후에 이벤트 구독을 구현하는 방법도 배워볼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데요. 사실 해보면 별거 아니다라는 자신감도 좀 얻어볼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좀 유념해 주세요. 우리의 많은 구현은 스프링 이벤트의 구현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간혹 이상하다 느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게 스프링 이벤트에서 구현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스프링 이벤트에서 구현하는 방식이 너무 어려워서 시간 내에 끝내기 위해서 대안으로 만든 방식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프로젝트 구조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프로젝트는 문서 수신 서비스예요. 사용자들 간에 문서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서가 도착하면은 사용자한테 문서가 왔다는 알림도 주고요. 사용자가 문서를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홈 화면에 오면은 사용자의 정보도 요약해서 보여줄 거예요. 이 기능을 위해서 세 가지 모듈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모듈은 도큐먼트 모듈입니다. 이벤트의 근간이 되는 모듈이고요. 문서를 수신 열람할 수 있고 사용자에게 문서가 수신되면 도큐먼트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어서 저장하고 리시브 이벤트, 수신 이벤트를 발행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문서를 열람하면 그 도큐먼트 객체를 열람 상태로 바꿔서 저장하고요. 그리고 열람 이벤트인 리드 이벤트를 발행할 거예요. 두 번째 모듈은 노티피케이션 모듈입니다. 이 노티피케이션 모듈은 문서가 도착하면은 리시브 이벤트를 받아서 사용자에게 알람을 보낼 겁니다. 그리고 알람을 보내면은 알람을 보냈다는 의미의 노티피케이션 이벤트 이걸 발행하게 될 거예요. 단 우리 실습에서는 사실 알람 발송하는 건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그를 찍는 것으로 알람이 발송되었다고 가름할게요. 마지막 모듈은 홈 서머리 모듈이에요. 이 모듈은 사용자의 홈 화면을 관리하는 모듈입니다. 이 화면에는 여러 모듈의 매우 많은 정보들이 한 번에 보여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 개발자들은 매번 모든 모듈을 질의해서 홈 화면을 보여주기보다는 요약이라는 개념을 만들고 이벤트가 일어날 때마다 문서와 알림 상태 요약을 갱신한 다음에 보여주고 있어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수신, 열람, 알람 발송 이 세 가지 이벤트가 일어날 때마다 이걸 구독해서 요약 상태를 갱신할 겁니다. 단,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로그를 찍는 것으로 가름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실제 코드를 한번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아이디 화면이 보이시는데요. 여기 패키지에서 첫 번째로 패키지에 이벤트라고 하는 걸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처음 만들 것은 이벤트 발행을 위한 인터페이스와 수신을 위한 인터페이스 이 두 가지를 만들 거예요. 첫 번째로 이벤트 발행을 위한 이벤트 퍼블리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커맨드 N 하시고요. 자바 클래스 이벤트 퍼블리셔 이거를 인터페이스로 만들어 주세요. 네. 이 인터페이스에서는
이벤트를 발행하는 함수를 가질 거예요. 이름은 publish라고 하고요. return은 없고요. 이름은 publish. 그리고 이벤트가 어떤 타입이든지 간에 다 발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시작은 오브젝트 타입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인자의 이름은 이벤트라고 해볼게요. 두 번째로는 이벤트 리스너를 만들어 볼 겁니다. 같은 패키지에 이벤트 리스너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 인터페이스는 이벤트가 도착하면 불릴 함수를 만들 거예요. 이 함수의 이름은 onEvent라고 해보겠습니다. void onEvent. 그리고 이 리스너는 정해진 타입만 받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generic t 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인자의 타입도 t의 이벤트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이제 이벤트 리스너를 만들어 볼 건데요. 여기 노티피케이션 패키지로 이동하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노티피케이션 리시브 이벤트 리스너라는 걸 만들어 보겠습니다. 화면된 자바 해주시고요. 노티피케이션 리시브 이벤트 리스너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클래스로 만들어 주시고요. 이 리스너는 이벤트 리스너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겁니다. 여기 이벤트 리스너에 유스콘 2024의 이벤트 리스너 골라주시고요. 그리고 이 이벤트 리스너는 리시브 이벤트를 구독할 거예요. 제네릭 부분에서 리시브 이벤트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빨간 줄 위에서 옵션 엔터를 누르시고 임플리멘트 메서드를 통해서 온 이벤트를 구현해 주세요. 이 이벤트 리스너는 이벤트가 도착하면은 노티피케이션의 노티파이 함수를 불러줄 거예요. 그 말인즉 노티피케이션 서비스라고 하는 서비스를 주입받아야 됩니다. 멤버 변수로 private final notification service 해주시고요. 그리고 빈 공간에서 command n constructor enter 누르셔서 행성자로 서비스를 주입받아 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on 이벤트 영역에서요. 서비스 notify 이걸 불러줄 거예요. 여기는 두 가지 인자가 필요한데요. 이벤트에서 유저 아이디 꺼내주시고요. 이벤트에서 도큐먼트 아이디 꺼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가장 기초적인 리스너 하나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제 이런 걸 3개 더 만들어야 돼요. 너무 번거롭죠? 그래서 여기 프로젝트 윗부분에 보시면은 포즈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있는데요. 여기에 디폴트 리스너에 가보시면은 제가 미리 3가지 리스너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거를 모두 복사해 주시고요. 그리고 홈 서머리의 서비스 패키지 아래로 이렇게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여기 구현을 좀 살펴보면요. 사실 다 동일해요. 관심 있는 이벤트를 제네릭으로 선언했고, 온 이벤트에서 적절한 서비스의 함수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든 것과 동일한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빈으로 등록하러 가야 되는데요. 이것 또한 중요한 게 아닌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제가 또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다시 한번 코즈에 컨피그레이션으로 가주시고요. 거기서 리스너 컨피그레이션을 복사하신 다음에 우리 패키지 아래에 컨피그레이션으로 붙여넣기 해주세요. 네, 한번 리스너 컨피그레이션 내부를 봐볼게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냥 우리가 만든 클래스를 빈으로 등록해주고 있어요. 앞으로는 이걸 좀 발전시켜 가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것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곳에 이벤트 퍼블리셔 인터페이스와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벤트 리스너 4개를 만들었어요. 하나는 직접 만드셨고 3개는 복사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스텝인데요. 혹시 아직 못 따라오신 분들이 있다면은 스텝 1 브랜치로 이동하시면 만들어져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벤트 퍼블리셔를 한번 구현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아이디로 돌아오시고요. 먼저 이벤트 패키지에 있는 이벤트 퍼블리셔 인터페이스를 봐볼게요. 우리의 이벤트 퍼블리셔는 퍼블리시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벤트 객체가 들어오면은 이거를 리스너들에게 전파하는 역할을 해요. 한 가지 이벤트는 여러 이벤트 리스너들이 구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퍼블리셔는 사실 이벤트를 전파하는 멀티캐스터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벤트 멀티캐스터라고 하는 걸로 지어보고 만들어 볼게요. 이벤트 패키지에서 커맨드 N 하시고 자바 하신 다음에 이벤트 멀티캐스터 이 멀티캐스터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이거는 이벤트 퍼블리셔를 상속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애노테이션 컴포넌트를 통해서 바로 빈으로 등록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래스 이름 위에서 옵션 엔터 눌러주시고요. 임플리먼트 메서드를 통해서 퍼블리시 함수 만들게요. 자, 이제 우리가 스켈레톤을 만들었는데요. 저희가 아직 리스너가 여기 없기 때문에 그 이벤트를 발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까 빈으로 만드셨던 리스너들을 여기 주입받아야 합니다. 여기 한번 같이 받아볼게요. private final 그리고 리스너는 여러 개 있기 때문에 리스트에 이벤트 리스너 여기서 유스콘 걸 꼭 임포트 해주세요. 그리고 제네릭 토큰은 와일드 카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포트 해주시고 이름은 리스너스라고 지워볼게요. 네, 그리고 커맨드 N, 컨스트럭터, 엔터 누르셔서 리스너들을 생성자로 주입받아 보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오면은 우리가 이제 이벤트를 보낼 준비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우리가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이벤트 리스너가 어떤 이벤트를 구독할 수 있는지 몰라요. 그 말인즉 현재의 구조로는 이벤트를 중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어떤 개념이 필요하냐면은 어떤 이벤트 리스너가 어떤 이벤트를 구독할 수 있는지 알아야 되는 방법이 필요해요. 즉, 이벤트 리스너에 자신이 어떤 타입의 이벤트를 구독할 수 있는지 알려줘야 하는 함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can listen이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어 볼게요. 이벤트 리스너로 이동해 주시고요. 여기서 boolean 죄송합니다. can listen 이라고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는 클래스 정보를 받아서 내가 구독 가능한 건지 알려줄 거기 때문에 클래스 리터럴을 받을 거고요. 타입은 와일드카드로 해주시고 이름은 클래즈라고 지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걸 구현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요. 이 구현을 위해서 노티피케이션 패키지에 있는 노티피케이션 리시브 이벤트 리스너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이 클래스 이름 위에서 옵션 엔터 누르신 다음에 implement 메소드 해주시고요. can listen을 구현해 주시면 돼요. 이 리스너는 receive 이벤트 클래스만 구독할 수 있는데요. 이 넘어온 클래즈가 receive 이벤트 클래스이면은 true를 반환하면 됩니다. 이럴 때는 저희가 이 receive 이벤트 클래스에 is assignable from 이라는 걸 사용해요. 이 함수는 넘어온 인자가 이 왼쪽의 클래스 타입이라면은 true를 반환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이거를 일단은 복사해 볼게요. 이번에는 홈 서머리에 있는 나머지 리스너들한테 이거를 붙여넣기 해보겠습니다. 홈 서머리에 있는 홈 서머리 노티피케이션 이벤트 리스너로 이동해 주시고요. 우리가 복사한 거 붙여넣기 해주시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노티피케이션 이벤트를 구독하죠. 이 리시브 이벤트를 노티피케이션 이벤트로 바꿔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머지 리스너들도 각각 자신이 구독하는 클래스 타입으로 이 내용들을 바꿔주시면 돼요.
홈 서머리 리드 이벤트 리스너는 이 부분을 리드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홈 서머리 리시브 이벤트 리스너는 이 부분을 리시브 이벤트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오면은 저희가 다시 멀티캐스터로 돌아가서 이벤트 발행하는 코드를 마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제 리스너들이 어떤 이벤트 타입을 구독할지 알기 때문에 리스너들을 순회하면서 이 이벤트 타입을 구독할 수 있는 것들만 뽑아서 온 이벤트 함수를 부를 겁니다. 자,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퍼블리시 함수에 일단은 클래스 변수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이벤트에서 get 클래스를 하셔서 지역 변수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리스너스에서 스크린 필터 하시고요. 리스너, 그리고 아까 우리가 만든 함수, 리스너의 can listen을 부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친구는 돌 거예요. 네, 여기까지 오셨으면은 잠깐 멈추고 여기 아래 private 메서드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private void on event라고 하는 거 하나 만들 거고요. 아규먼트로는 final event listener 그리고 generic type 토큰은 설정하지 않을게요. 이렇게 listener 받아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인자는 final object 그리고 event 이렇게 받아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private 함수 내에서 listener의 on event를 불러볼게요. 일단 여기 타입 체킹 에러가 워닝이 나는데 이 부분은 일단 무시해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for each 문 돌아가셔서 listener에 그리고 우리가 만든 on 이벤트라고 하는 private 메서드를 불러주세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계속 진행해 볼게요. 저희가 이벤트 퍼블리셔랑 리스너를 모두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거를 이용해서 이벤트를 발행해 보겠습니다. 왼쪽 패키지에서 도큐먼트 가주시고요. 이 내부에서 서비스라고 하는 거 아래 보시면은 도큐먼트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기로 이동해 볼게요. 좋습니다. 여기에 아까 우리가 만든 이벤트 퍼블리셔를 주입받아 보겠습니다. 이벤트 퍼블리셔에 퍼블리셔라고 이렇게 이름 지어주시고요. 이제 리시브와 리드에서 이벤트를 발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리시브 함수 내부에서 퍼블리셔, 퍼블리시, 그리고 이벤트는 도큐먼트의 create receive event라고 해서 꺼내주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는 리드 쪽을 만들어 볼게요. 퍼블리셔, 퍼블리시, 그리고 마찬가지로 도큐먼트에서 create read event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모든 걸 만들었는데요. 이번에는 실제로 돌아가는 걸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기 테스트 코드 가주시고요. 테스트 코드에 도큐먼트 서비스 패키지 가보시면은 도큐먼트 서비스 테스트라고 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서 리드부터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저희가 어떤 로그를 살펴봐야 되는지 먼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에는 세 가지 중요한 로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트랜잭션 인터셉터에 의해서 찍히는 트랜잭션의 시작과 커밋에 대한 로그예요. 여기 내용 보시면은 트랜잭션이 시작되었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이 말미에 보시면은 트랜잭션이 완료되었다라고 한 로그가 보이십니다.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한 로그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로그는 우리가 이벤트를 발행했던 도큐먼트 서비스의 함수의 시작과 종료를 알리는 로그입니다. 여기 에러로 찍힌 부분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도큐먼트의 리드 메서드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도큐먼트의 리드가 종료되었다라고 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요한 거는 저희가 발행한 이벤트에 의해서 굴리게 된 각각의 모듈의 서비스에서 찍은 로그입니다. 이건 워닝으로 찍혀 있고요. 여기 내용 보시면은 홈 서머리 업데이트 서비스가 리드 도큐먼트 서머리를 호출했다. 이런 내용을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발행한 리드 이벤트를 수신해서 찍히게 된 겁니다. 여기까지가 리드였고요. 이번에는 리시브를 한번 불러볼게요. 네. 여기도 한번 로그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트랜잭션이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리시브 도큐먼트 서비스에 리시브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뭔가 들어갔네요. 이거는 아직 무시해주세요. 그리고 리시브 이벤트에 의해서 이렇게 노티피케이션 서비스에 노티파이가 불렸고요. 홈 서머리 업데이트 서비스에 애드 도큐먼트 서머리가 불렀어요. 이벤트 구독이 됐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도큐먼트 서비스의 리시브가 이렇게 종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트랜잭션이 이렇게 커밋이 되었어요. 자, 우리가 만든 걸 한번 살펴볼게요. 저희가 리스너들만 있던 곳에 퍼블리셔를 구현했고요. 퍼블리셔에 의해서 각각의 이벤트들이 구독되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 스텝이고요. 혹시라도 못 따라오신 분이 계시다면 스텝 2 브랜치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이게 우리가 의도한 대로 잘 동작을 했을까요? 사실 하나가 빠졌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티피케이션 모듈은 이 이벤트를 구독해서 알람을 보낸 다음에 노티피케이션 이벤트를 발행해야 돼요. 근데 아까는 발행하는 코드가 없었죠. 이것을 위해서 노티피케이션 모듈에다가 이벤트 퍼블리셔를 두고 이벤트를 다시 발행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번에 스프링 이벤트의 구현을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스프링 이벤트에서는 이벤트의 처리 결과가 널이 아니면은 그것을 새로운 이벤트로 가름해서 이벤트를 다시 발행시키는 메커니즘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구현해 볼 거고요. 이 공통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abstract event listener라는 것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ID 가주시고요. 이벤트 패키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커맨드 N, 자바, abstract event listener라고 하는 것을 클래스로 만들게요. 자, 그리고 이것을 abstract 클래스로 만들어 주시고요. 다른 리스너들과 마찬가지로 임플리먼트로 이벤트 리스너를 하겠습니다. 단 아직 이거는 어떤 타입을 구독할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제네릭을 선언하도록 할게요. 이 클래스의 행위를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자면은 on 이벤트가 불리면은 protected abstract의 시그니처를 갖는 핸들 이벤트라고 하는 것을 불러서 자신의 구현체들이 이벤트 핸들링하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그 리턴 값이 널이 아니면은 재발행할 겁니다. 우리 한번 함수를 같이 만들어 볼게요. protected, abstract, 그리고 리턴 타입은 옵셔널의 오브젝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수 이름은 handle 이벤트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벤트를 전달해 줘야 되기 때문에 아규먼트는 key의 이벤트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on 이벤트가 불렸을 때 이 handle 이벤트를 불러야겠죠. 커맨드 N 그리고 override 가셔서요. on 이벤트를 구현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파이널로 만들어 놓을게요. 그리고 on 이벤트에서는 핸들 이벤트를 통해서 이벤트를 넘겨주시고요. 그 결과가 널이 아니면 다시 퍼블리시 해야 되기 때문에 옵셔널에 if present를 사용하셔서 이벤트를 다시 발행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벤트를 다시 발행하려면은 저희한테 필요한 게 있죠. 바로 이벤트 퍼블리셔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멤버 변수로 private final event publisher 이렇게 퍼블리셔를 멤버 변수로 선언해 주시고요. 커맨드 N 컨스트럭터 엔터 누르셔서 이렇게 퍼블리셔를 생성자로 주입받아 볼게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다시 if present로 돌아오셔서 여기에서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이벤트를 다시 퍼블리시 해보겠습니다. 이 이벤트 리스너들을 나머지 리스너들에 반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리스너들로 이동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노티피케이션의 노티피케이션 리시브 이벤트 리스너입니다. 여기 가셔서요. extend abstract 이벤트 리스너로 내용을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이 클래스 이름 위에서 옵셔널 엔터 누르신 다음에 implement 메서드를 통해서 handle 이벤트를 구현하겠습니다. handle 이벤트의 내용은 기존에 있던 on 이벤트랑 동일해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잘라내게 하셔서 이렇게 붙여 넣어주시고요. 기존에 있던 on 이벤트는 그냥 지워버릴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notification receive 이벤트 리스너는 알람을 발송한 이후에 새로운 이벤트를 발행해야 됩니다. 노티피케이션 이벤트를 발행해야 되고요. 여기 옵셔널에서 이걸 of로 바꿔주시고요. new notification event 하시고 답은 1을 넘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아까 만든 메커니즘에 의해서 이 옵셔널 안에 든 값들을 새로운 이벤트로 가름하여 이벤트가 다시 발행될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은 이제 이 부분을 좀 바꿔볼게요. 생성자를 지워주시고요. 다시 빈 공간에서 커맨드 N, 컨스트럭터, 그리고 엔터를 누르셔서 생성자 주입을 통해서 두 가지 의존성들을 받아보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홈 서머리 이벤트 리스너를 한번 바꿔볼게요. 홈 서머리 노티피케이션 이벤트 리스너 가시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extend abstract 이벤트 리스너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옵션 엔터 누르시고 implement 메서드 하셔서 핸들 이벤트 만드시고 on 이벤트의 내용을 이쪽으로 복사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불필요한 함수 다 지워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커맨드 N, 컨스트럭터 엔터 누르셔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성자 주입을 받겠습니다. 이거를 좀만 더 반복할게요. extend, abstract, 그리고 옵션 엔터, 그리고 on 이벤트의 내용을 아래로 옮겨주시고요. 지우고 컨스트럭터로 다시 주입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이벤트 리스너들은 다시 이벤트를 발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빈 옵셔널들을 반환하고 있어요. 그 마지막으로 홈 서머리 리시브 이벤트 리스너로 가신 다음에 여기까지 마지막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좀 이게 지루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만 잘 넘어오시면은 나머지는 조금 더 흥미가 있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핸들 이벤트로 온 이벤트 로직 옮겨주시고요. 그리고 컨스트럭터 엔터 누르셔서 생성자 주입을 다 끝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에러가 뜨고 있는데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컨피그레이션의 리스너 컨피그레이션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만든 앱스트랙트 이벤트 리스너를 위해서 퍼블리셔들을 주입할 겁니다. 각각의 메서드 시그니처에 파이널 이벤트 퍼블리셔 하셔서 퍼블리셔들을 주입받아 주세요.
이런 식으로 모두 주입받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인자로 퍼블리셔들을 이렇게 다 넣어주셔서 에러를 없애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번에 receive 함수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receive 테스트 코드를 다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스트 코드를 한번 실행해 보시면요. 이번에는 에러가 나와요. 이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뭔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뭔가 순환 우정 관계를 그리고 있어요. 이벤트 멀티캐스터랑 노티피케이션 리시브 이벤트 리스너, 우리가 만든 퍼블리셔랑 리스너가 서로 순환 관계에 있대요. 이건 왜 그러냐면은 이벤트 멀티캐스터를 보시면은 이벤트 리스너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벤트 리스너들을 보시면은 여기 앱스트랙트에 퍼블리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순환 우정 관계가 생겨서 빈을 못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은 리스너 컨피그레이션의 파일에서 레이지를 통해서 풀겠습니다. 원래 스프링 이벤트에서는 이걸 다른 방식으로 푸는데 저희는 일단 레이지를 이용해서 이것을 풀어볼게요. 네, 그 다음에 receive 테스트 코드를 다시 불러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뭔가 잘 실행이 됐죠? 다시 한번 로그를 봐볼게요. 트랜잭셔널 인터셉터에 의해서 트랜잭션이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도큐먼트 서비스의 리시브가 불렸습니다. 그리고 뭔가 수행이 됐고, 이번에는 이벤트 구독 내역이 3개가 됐네요. 노티피케이션 서비스가 노티파이를 불러줬고요. 그리고 그거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가 만든 리스너에 의해서 새로운 이벤트가 발행이 돼서 홈 서머리 업데이트 서비스에 add notification count가 불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원래 있던 add document summary도 마찬가지로 불렸고요. 그리고 도큐먼트 서비스의 리시브가 종료되고 트랜잭션이 커밋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세 번째 스텝이었는데요. 우리가 만든 것들을 좀 살펴볼게요. 과거에는 재발행하던 것들이 없던 거를 이벤트 리퍼블리시 리스너라고 하는 거를 만들어가지고 이벤트 구독도 하고 재발행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못 따라오셨다면은 스텝 3 브랜치로 가시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한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벤트의 구독은 비동기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벤트 리스너들이 이벤트를 비동기적으로 구독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줘야 돼요. 이번에는 이것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이벤트 비동기 리스너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아이디로 가주시고요. 이번에도 이벤트 패키지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커맨드 N 하시고 자바 클래스에서 async 이벤트 리스너라고 하는 걸 만들어 볼게요. 클래스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implement 이벤트 리스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타입은 t로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옵션 엔터 누르시고 implement 메서드를 통해서 두 가지 함수의 원형을 만들겠습니다. 자, 나머지를 구현하기 전에 이 이벤트 리스너의 컨셉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여지껏 만든 이벤트 리스너들은 이벤트가 전달이 되면은 그 이벤트를 어떻게 처리할지, 우리가 만든 것들은 이벤트에서 값들을 뽑아서 서비스의 함수를 불렀어요. 그런데 이 이벤트 리스너는 약간 다릅니다. 이 이벤트 리스너는 이벤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이벤트를 구독하는 부분을 비동기로 바꿔주는 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이벤트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만들진 않고요. 이벤트를 비동기적으로 구독시켜주는 그런 부분만 만들게 될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실제로 이벤트를 처리해 줘야겠죠.
그 처리를 위해서 실제 이벤트를 처리하게 될 온 이벤트가 불렀을 때 그 이벤트 객체를 전달받아서 실제 이벤트를 처리하게 될 리스너를 하나 주입받겠습니다. 이름은 딜리게이티드 리스너라고 할게요. 일종의 컴포지션의 일종으로 봐주시면 돼요. 그 두 번째로는 비동기로 돌리려면은 익스큐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private final executor 하셔서 concurrent에 있는 익스큐터를 하나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command N, constructor, enter 누르셔서 이 두 가지를 생성자 주입으로 받을게요. 네. 그럼 먼저 can listen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can listen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떤 걸 구독할 수 있는지는 이 리스너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위임받는 리스너가 결정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딜리게이트 리스너한테 can listen을 그대로 이렇게 불러주게 돼요. 그러면 어떤 이벤트를 구독할지는 딜리게이트 리스너가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on 이벤트 부분은 이 이벤트의 구독을 비동기적으로 수행시켜주게 될 건데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completable future에 run async를 부르게 될 거예요. run async 하시고요. 그리고 delegate listener의 on 이벤트를 그대로 불러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자로는 executor를 넘겨서 이 executor 풀 내부에서 돌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우리가 구독을 비동기적으로 유발시키는 걸 했는데요. 이게 좀 로그가 예쁘게 찍히지 않아서 이 첫 번째 이 부분에 여기에서 스레드 슬립을 50ms만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번에는 리스너 컨피그레이션으로 이동하셔서요. 가장 위에 있는 Notification Receive Event Listener를 비동기적으로 만들어 볼게요. 맨 처음에는 Final Executor 하셔서 Concurrent Executor를 주입받아 주시고요. 그리고 이 Notification Receive Event Listener를 위에서 옵션 엔터 누르시고 Introduce Local Variable 하셔서 이거를 지역 변수로 분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New Async Event Listener 하신 다음에 Listener Executor를 주입해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다시 한번 Receive 테스트 코드를 불러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로그를 살펴볼게요. 자, 우리 아까 보던 대로 트랜잭션 시작했고요. 리시브 함수 불려졌고요. 그리고 뭔가 일어났고, 그리고 이벤트 하나가 구독이 됐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 홈 서버리 업데이트 서비스를 위한 리스너는 아직 비동기로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불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벤트가 끝난 다음에 홈 도큐먼트 서비스의 리시브가 종료되었고요. 트랜잭션이 커밋 되었습니다. 이 아래쪽을 쭉 보실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두 가지 로그가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거는 어떤 스레드가 어떤 스레드에 의해서 찍혔나입니다. 여기 뉴스1이라고 보이시죠? 이게 아까 여러분들이 넘기신 익스큐터의 스레드 네임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과거에는 이 이벤트 구독들이 끝난 다음에나 리시브가 종료가 됐는데요. 이미 리시브라고 하는 함수가 이미 종료되었고 미래 시점에 다른 스레드에서 이 이벤트들이 구독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저희가 한번 어디까지 만들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아까 만들었던 이벤트 리퍼블리시 리스너를 어싱크로 동작할 수 있게 어싱크 이벤트 리스너를 만들어서 기존의 리스너를 주입했어요. 그 덕분에 우리는 이 노티피케이션 모듈은 이벤트를 비동기적으로 구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네 번째 스텝인데요. 혹시라도 좀 어려우셨다면은
스텝 4 브랜치로 오시면은 우리가 한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 만들어 본 이벤트 리스너는 사실 좀 치명적인 결함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코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도큐먼트 서비스의 코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함수에서 어딘가 위험한 부분이 보이시나요? 지금 이 이벤트 퍼블리셔는 트랜잭션이 커밋되기 전에 이벤트를 발행시켜 버리고요. 그리고 그 이벤트에 의해서 부수 효과가 일어나 버립니다. 여러분, 이 커밋이 정말로 성공할까요? 실패하진 않을까요? 그 실패한다면 이걸 되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이런 문제를 피하려면은 이벤트의 구독이 커밋이 된 이후에 일어나야 돼요. 근데 이런 코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퍼블리셔의 위치를 바꾼다거나 트랜잭션의 스코프를 정밀하게 조절한다거나 이런 등의 행위를 해야 됩니다. 되게 번거로워지고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트랜잭션이 커밋된 다음에 이벤트 구독을 시키는, 발행은 지금 시키더라도 이벤트 구독을 미래에 시키는 걸 만들어 볼 겁니다. 사실 이런 걸 할 수 있는 이유는 스프링에서 트랜잭션의 페이지마다 콜백을 등록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인 거예요. 이 개발에는 마법 같은 게 없습니다. 원래 시간이 많이 있으면 트랜잭션의 페이지별 콜백이 어떻게 분석하는지 알려드려도 좋았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저희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이 자리에서는 설명드리지 않고요. 지금은 어떤 콜백을 어디에 어떻게 등록해야 되는지만 좀 살펴볼게요. 자, 다시 이벤트 패키지로 가셔서요. 자바 클래스로 트랜잭셔널 이벤트 리스너를 만들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벤트 리스너 조인해 주시고요. 아직 타입은 모르기 때문에 T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옵션 엔터 누르셔서 임플리먼트 메서드에서 두 가지 함수를 만들게요. 자, 이게 아까 우리가 만든 것과 동일한 관심사를 가져요. 이 이벤트 리스너는 어떻게 핸들링 하는지는 관심 없습니다. 오로지 커밋이 된 이후에 구독을 시켜주는 것만 관심이 있어요. 그럼 실제로 이벤트를 처리해야 되는 리스너가 필요하겠죠? 프라이빗 파이널에서 이벤트 리스너 해주시고요. 아까처럼 딜리게이티드 리스너를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바로 컨스트럭터, 커맨드 앤 컨스트럭터 엔터 누르셔서 생성자 주입하겠습니다. 여기도 똑같겠죠? can listen도 딜리게이트의 can listen 부르고요. 자, 이제 온 이벤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클래스 이름이 좀 긴데요. 트랜잭셔널 싱크로나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볼 거예요. 이름은 싱크로나이제이션이라고 하고요. new 트랜잭셔널 싱크로나이제이션을 만들 겁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이 가운데 내부에서 커맨드 N 누르셔서 오버라이드 메서드 영역을 볼게요. 여기에 우리가 오버라이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애프터 커밋을 누르겠습니다. 이 애프터 커밋은 트랜지션이 커밋된 이후에 불리게 되는 함수예요. 그리고 아마 예상하시겠지만 이 내부에서 딜리게이티드 리스너의 온 이벤트를 불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거를 등록해 줘야 돼요. 트랜잭션 싱크로나이제이션 매니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레지스터 싱크로나이제이션 해주시고요. 이렇게 하면은 저희가 만든 이 콜백이 등록되게 된 거예요. 이거를 리스너 컨피그레이션에 가셔서 이 클래스들을 우리가 만든 트랜잭셔널 리스너로 바꿔보겠습니다. new 트랜잭셔널 이벤트 리스너로 가주시고요. 만들어 주시고요. 기존의 리스너들을 이런 식으로 하나씩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맨 아래 거는 따로 바꾸지 않을게요. 자, 그러면은 아까처럼 receive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자, 이게 실행이 되면요. 아까랑은 좀 다른 모습이 보일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트랜잭션이 시작했고요. 도큐먼트 서비스에 receive 굴렸고요. 그리고 이벤트 구독 없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receive도 다 굴렸고 트랜잭션도 커밋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서야 이렇게 이벤트들이 구독이 시작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코드를 바탕으로 언제 어디에서 이벤트를 발행하든지 간에 구독은 커밋 이후에 발생하는 코드를 만들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어디까지 했는지 한번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어싱크 이벤트 리스너까지 만들었고요.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모든 리스너들을 트랜잭셔널 이벤트 리스너로 모두 만들어 본 걸 해본 거예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제가 너무 빨리 했을까봐 좀 걱정이 있는데, 일단 마지막으로 스프링 이벤트는 이걸 어떻게 구현했는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좌측에 있는 그림이 우리가 만든 거고요. 우측에 있는 그림이 스프링 이벤트의 인터널입니다. 사실 스프링에는 세 가지 중요한 책임이 존재해요. 하나는 애플리케이션 이벤트 퍼블리셔고요. 이것들은 이벤트를 발행하는 책임들을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애플리케이션 컨텍스트가 이 퍼블리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벤트 퍼블리셔를 주입받으면 컨텍스트가 주입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퍼블리셔 인터페이스의 구현체로 바로 이벤트 멀티캐스터, 일종의 디스패처를 만들었는데요. 스프링에는 이 책임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이벤트 멀티캐스터라고 하는 인터페이스가 있고요. 그것을 구현한 심플 이벤트 멀티캐스터가 있어요. 이 멀티캐스터가 이벤트 객체를 중계받아서 어떤 리스너들한테 보내게 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벤트를 수신하는 애플리케이션 리스너라는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이 리스너는 되게 구현체들이 많습니다. 이벤트를 구독하고 싶은 모든 구현체는 이 인터페이스 구현해서 빈으로 등록을 해요. 그 중에 유심히 봐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애플리케이션 리스너 메서드 어댑터입니다. 여러분들이 애노테이션 기반으로 이벤트 구독 많이 해보셨죠? 그거를 이 구현체가 가능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트랜지셔널 애플리케이션 리스너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만드셨던 트랜지셔널 이벤트 리스너의 인터페이스고요. 이것을 구현한 여러 가지 구현체들이 존재해요. 일단 발표는 여기까지였고요. 마무리로 몇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좀 준비해봤어요. 첫 번째로는 혹시라도 지금 따라오시지 못했다면은 한번 꼭 GitHub 가셔서 다시 한번 따라와 보시기를 한번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프링이 어떻게 구현했는지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랄게요. 사실 우리가 만든 거는 굉장히 단순해요. 실제 구현은 엄청나게 정밀하고 세밀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원래 약간 러프한 건 만들기 쉬워도 디테일한 건 만들기 정말 어려워요. 안다는 사실만으로는 구현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벤트 오남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가 이 스프링 이벤트를 알게 된 순간부터 많은 문제를 이벤트로 풀어보고 싶을 겁니다. 뭔가 이벤트로 풀어내야 알맞는 것 같고, 이벤트가 잘 먹힐 것 같고, 뭔가 되게 타당할 것 같아요.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 수 있어요. 만약에 한 달 전에 저라면은 꼭 이거를 주의하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의 저는 다른 개발자분과의 대화에서 좀 감명을 받아서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벤트 오남용을 해보시면서 좀 실수를 해보시길 바랄게요. 물론 뭐 리더나 동료분들이 되게 싫어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절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곳에서는 절대 해보시면 안 됩니다. 오남용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실수를 해봐야 좀 정도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벤트를 언제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런 경험들을 가지시길 바라고요.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거 시간이 넘어가지고 진답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그만 아, 괜찮을까요? 아, 네, 감사합니다. 혹시